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새집 잔금이나 이사 날짜까지 잡혀 있다면 더욱 막막한데요. 이럴 때는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순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전세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적법하게 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였다면 해지 통보 시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해지를 통보했다고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종료가 확인됐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명확하게 요구하세요. 전화로만 이야기하기보다는 문자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반환받아야 하는 금액과 날짜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내용증명 발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보증금을 자동으로 받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반환을 요구했는지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먼저 이사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세입자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권리의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집으로 반드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확인해 보세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해야 할 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구체적인 준비 서류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청과 등기 완료는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했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입한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계약이 끝난 즉시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관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가능한 시기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소송보다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모든 문제가 바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집주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의 현재 권리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에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이 설정돼 있는지에 따라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이후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더욱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 요구처럼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오는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 시점, 확정일자, 선순위 근저당권 등 주택에 설정된 권리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보증금 기준 등이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존 세입자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 요구를 계속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사 날짜가 가까워졌다면 집주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얼마를 돌려주겠다는 것인지 문자나 메신저로 확인하고 약속이 변경될 때마다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집주인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자료를 더욱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내용 증명 등 관련 자료를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 전입신고 시점, 실제 입주 시점, 보증금을 지급한 자료 등 자신의 임차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세요.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도 상황을 미리 알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서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 상환이나 연장 문제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집주인과 연락까지 끊겼다면 전세 사기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관련 피해 지원 제도와 전문 상담을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지금 돈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재산이 부족하면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절차를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받은 금액과 남아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나머지 금액의 지급 기한까지 기록으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문제에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아무런 준비 없이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약 종료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을 요구하면서 관련 증거와 주택의 권리관계를 최대한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실제 등기가 완료됐는지도 확인한 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큰돈인 만큼 문제가 생겼을 때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반환 요구와 증거 확보부터 시작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과 반환 보증, 법적 절차 등을 확인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